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연 소개하는 남자 허윤기입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편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편지는 5월 19일 토요일에 오후 5시에 예술의 전당 아트홀에 올렸던 작품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 열사들의 뜨거운 삶을 그려낸 합창 음악극입니다. 오늘 이 작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이래저래 좀 고민 좀 했는데요. 그래도 소개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음악극은 음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음악을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사진으로 보면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연 소개하는 남자 허윤기.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마지막 편지인데요.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애국 열사들의 뜨거운 삶을 그려낸 건데요.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분들의 마지막에 삶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연극의 시작은 우리 해달 배우가, 손해달 배우인데 연극인이 혼자 음악극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좀 많이 당황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놀아줄 사람이 없길래 같이 놀아줬는데 처음에 이 이야기를 풀어내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유관순 열사의, 우리 유관순 할머니, 유관순 언니, 누나, 뭐 다양한 호칭인데 우리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유관순 열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연극에서 보면, 음악극에서 보면 이 유관순 열사의 첫 번째 장면을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유관순 열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극적인 이야기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관순 열사께서는 독립 만세운동을 이렇게 주동해서 이른바 중심을 잡아서 이렇게 같이 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독립운동, 독립만세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제 그 순사죠. 히데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히데키는 조선인인데 이제 일본의 앞잡이가 된 거죠. 테너 류방렬 선생님이 이제 맡으셨는데 류방렬 선생님이 이제 이 히데키 역을 맡아서 나오면서 고민이 많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헨젤과 그레텔 오페라를 할 때 이분이 마녀 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히데키의 어떤 악역을 막 드러내는데 자꾸 예전에 봤던 마녀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리허설 촬영 마치고 류방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자꾸 마녀가 생각나요 했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이 히데키 역을 맡았는데요. 이 히데키가 일제 앞잡이로 나타나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 가두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히데키가 앞에서 조선인들을 이제 잡아 가두고 있고,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일본 순사들의, 일본 경찰들의 조선인들을 압박하고 이제 협박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독립만세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총을 들고 나타났어요. 이 총을 들고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오늘 소개를 해드려야 돼요. 댓글 이벤트. 이훈순 선생님,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네, 댓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영민 선생님, 와우. 바로 그 다음에 조영민 선생님, 이 오누이가 댓글을 다셨네요. 조영민 선생님, 조영훈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조영민 선생님 엄지척 감사합니다. 이훈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냥 독립만세운동 하고 있는 조선인들을 향해서 총을 들이대기 시작합니다. 결국 유관순 열사는 잡히고요. 뒤에 쓰러진 분들 보이죠? 이게 총을 맞아서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보시면 이게 옥에 갇힌 유관순 열사와 또 뒤에 보면 이렇게 죽어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 아픔을 슬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음악극이지만 이야기의 흐름을 잘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녀의 죽음 앞에, 소녀의 슬픔 앞에 누가 등장하냐면 이제 윤봉길 선생님이 등장을 합니다. 이 윤봉길 선생님을 역을 맡은 분이 이제 그 뮤지컬 배우 강현정 선생님인데요. 이제 윤봉길 선생님이 윤봉길 선생님? 안중근 선생님? 윤봉길 선생님 맞아요. 윤봉길 선생님이에요. 윤봉길 선생님이 이제 편지를 쓰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윤봉길 선생님의 이제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 하고 떠나게 됩니다. 한번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은 뭐냐면 이때 당시에 이 죽음을 각오하고 독립운동을 하러 떠나시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 하고 떠날 때 그 아픔은 어땠을까? 결혼하기 전에는 잘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 음악극을 보면서 가슴 애절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뒤로 하고 떠나가고 있는 이 모습. 그리고 이제 김구 선생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김구 선생님은 이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독립운동의 중심을 맡으셨고 임시정부를 운영하는데 맡으셨던 총리인데, 김구 선생님께서 백범일지에 그런 글을 쓰셨어요. 내가 원하는 나라. 내가 원하는 나라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근데 김구 선생님께서 여기서 마지막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오직 한없이 갖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김구 선생님께서 독립운동을 하실 때 그러니까 독립전쟁, 독립군에게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글을 만들고 그다음에 화보, 이렇게 문구집 같은 걸 만들어서 돌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김구 선생님께서 그렇게 높은 문화 힘을 꿈꾸셨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윤봉길 선생님은 이제 잡히게 되죠. 잡혀서 이제 온갖 고난과 고통을 이제 받기 시작하는데, 고문을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또 히데키가 여기서 또 등장을 하는데요. 사실 제가 대전의 문화예술 공연을 사진을 촬영하게 된 계기는 김구 선생님의 내가 원하는 나라를 읽고 도전을 받았어요. 높은 문화 힘을 갖는 나라. 이렇게 고난을 받고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변절하지 않는 이 사람들의 모습 어땠을까요? 참 많이 힘이 듭니다. 이 장면에서 저 울컥했거든요. 윤봉길 선생님이 사랑하는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회유를 함에도 불구하고 윤봉길 선생님 결국 죽음을 선택합니다. 이 장면이 제가 왜 가슴이 아팠냐면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두려움, 그런 불안감, 그리고 고국에 있는 가족은 다시 남편을 만날 수 없는 거죠. 그 당시를 살아보지 않고 변절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했던 어느 뉴스의 멘트가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변절했던 일본의 앞잡이가 됐던 사람들의 마음을, 그 사람들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아들과 딸 품에 품고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고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없는 이 사람들의 모습, 이 모습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김구 선생님이, 윤봉길 선생님이 아까 장면에서는 고문을 당하고 있었잖아요. 이 피 묻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어떤 걸 표현한 거냐면 윤봉길 선생님은 돌아가시고 그리고 가족은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슬퍼하는 장면인 거죠. 그렇게 슬퍼하면서 노래가 나옵니다. 이게 하늘마저 비마저 저기 뭐였죠? 그 먼 훗날 우리 다시 만나요 혼성합창입니다. 이게 1막 2장의 09번 트랙의 노래인데요. 아마 이 사람들에게 이 불러졌던 노래, 아마 이 사람들이 말했던 먼 훗날 우리 다시 만나요는 해방된 조국의 모습에서 다시 만나자라는 그런 약속이었을 것 같아요. 이 장면을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먼 훗날 우리 다시 만나요 이 혼성합창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이 슬픔을 그냥 슬픔으로만 끝내지 않고 어떤 또 다른 에너지를, 또 다른 의미를 담을 수 없을까, 또 다른 메시지를 담을 수 없을까. 그래서 연출을 맡았던 윤상호 감독은 여기에 이거를 넣습니다. 무용을 넣었어요.
혼성합창으로 먼 훗날 우리 다시 만나요 이 노래를 하고 있고 그 노래에 맞춰서 무용수가 춤을 춥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없고 그리고 먼 이국 땅에서 죽음을 당했던 독립운동했던 윤봉길 선생님의 모습,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나오잖아요. 김구 선생님과 윤봉길 선생님의 시계 이야기도 있잖아요. 2원을 주고 샀던 김구 선생님의 시계와 6원을 주고 산 윤봉길 선생님의 시계를 서로 맞바꾸잖아요. 나에게 남은 시간은 1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시계를 바꿔 차고 윤봉길 선생님은 김구 선생님의 2원짜리 시계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김구 선생님은 윤봉길 선생님의 6원짜리 시계를 갖고 있죠. 지금 독립기념관에 가보면 그 시계가 전시가 돼 있다고 하죠. 나중에 유족들이 만나서 그걸 서로 교환해서 기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1막의 마지막 장면 먼 훗날 우리 다시 만나요 이 노래 그리고 춤과 함께 하늘에서는 꽃가루가 떨어집니다. 그냥 윤봉길 선생님의 어떤 슬픔의 그 죽음의 슬픔을 그냥 슬픔으로만 표현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아직도 또 다른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1막으로 이렇게 끝을 맺는데 저는 이게 인터미션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끝났다라고 제 생각하고 카메라를 넣었는데 인터미션이었던 거죠. 우리 또 지금 보고 계신 분 또 우리 송현석 선생님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또 우리 이야기가 있는 클래식으로 해주셨는데 또 송현석 선생님이 또 보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늘 보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다시 또 그러면 이제 2막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막은 좀 약간 무겁게 시작을 합니다. 어떤 장면인 것 같으세요? 자, 이게 손가락을 이렇게 좀 보이시면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자르신 거예요. 단지를 하고 독립운동을 하겠다라는 굳은 결의를 하는 장면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이런 결단을 갖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이 장면은 이 장면부터인데 잘못 속였군요. 이 지금 사탕수수밭에서 여성합창과 안중근 선생님의 이제 독창으로 같이 들어가는데 이제 안창호 선생님. 네, 사탕수수밭입니다. 안창호 선생님의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게 된 계기가 아마 무한도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하와이에서 사탕수수밭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서 독립운동을 됐던 안창호 선생님의 이야기를 여기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에게 이제 온 편지를 갖고 이제 오죠. 이제 편지를 갖고 와서 안창호 선생님에게 이 편지를 전해주는데 상해에서의 형편이 좋지 않은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편으로 그 독립운동 자금을 모아서 이렇게 보내드리게 됩니다. 물론 이제 다양한 입장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좀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안창호 선생님을 얘기를 했어요.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뭐 정치인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도 있고 뭐 나중에 와서 뭐 했겠다 했지만 어쨌든 저는 별로 스킵하고 싶어요. 자, 안창호 선생님의 얘기를 이제 드러내는데 이제 안창호 선생님의 이야기 다음에 이제 누가 나오냐면 안중근 선생님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12번째 곡인데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장면입니다. 이 안중근 선생님이 이제 나오는 장면인데요. 히데키가 여기서 이제 일본 순사와 함께 또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으면서 뭐라 그럴까요? 독립이 올까 안 올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일본의 사람들은 너무나 편하게 지내고 있고 자기들만의 행복들을 누리고 살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이제 음악극은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봤던 이제 안중근 선생님 이야기로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안중근 선생님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드러내는데요. 안중근 선생님이 이제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독창과 함께 안중근 선생님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안중근 선생님이 그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 하고 왔을 때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하죠. 나는 밥을 먹어도 한국의 독립을 위해 먹고 잠을 자도 한국의 독립을 위해 잔다. 이것은 내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없을 것이다. 이 음악극은 이 독립운동을 하셨던 애국자들의 마지막 편지들을 이야기로 만들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이 기차에서 내리는 사람을 총으로 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안중근 의사는 이 총을 쏘고 옥에 갇히게 돼서 법정에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여기도 이제 나카무라와 히데키가 또 이제 나타나고 안중근의 삼중창이 나오게 되는데, 일본 법정에서 안중근 선생님에게 회유를 해요. 사형을 언도할 텐데 다시 재심을 신청해라. 그러면 너를 가족으로 돌려주겠다. 왜 그랬냐면, 여기 이제 음악극에서 하는 얘기인데, 안중근 선생님이 재심을 어떤 신청을 한다면 목숨을 구걸하는 걸로 봤던 거죠. 그러니까 안중근 선생님은 여기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결국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안중근 선생님에게, 안중근 의사에게 이제 어머니가 소복을 만들어서 이제 보내줍니다. 저 뒤에 아웃포커싱 돼 있는 윤봉길 저기 안중근 선생님의 어머니, 그리고 안중근 선생님이 옥에 갇혀서 이제 하고 있는 건데요. 안중근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부는 비록 죽을지라도 그 마음은 새와 같고, 의사는 위태로울지라도 그 기운은 구름과 같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는 하얼빈 공원 옆에 묻어두었다가 나라를 되찾거든 고국으로 옮겨다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안중근 선생님에게 전해진 이 수위. 근데 이 음악극은 좀 재밌게 이 수위를 전해주는 사람을 히데키로 드러냅니다. 근데 히데키가 안중근 선생님의 결의를 보면서 마음이 변해요. 아, 내가 돌아갈 고향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결국 안중근 선생님, 아이고 왜 이렇게 헷갈렸지? 안중근 선생님에게 수의를 입혀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자기의 회개를 합니다. 너무 슬퍼하는 장면이죠. 결국 안중근 선생님은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히데키는 슬퍼 울며 넘어집니다. 윤상호 연출께서 이 마지막 엔딩 장면에 많은 심혈을 기울였는데요. 이 장면이에요. 빛을 받아서 슬퍼하고 있는 히데키와 죽음을 사형장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안중근 선생님. 참 마음이 울컥했어요. 그리고 이 안중근 선생님의 마지막 죽음의 사형장 장면을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어떠신가요? 사실 죽음은 슬프고 무거운 주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 안중근 선생님의 죽음의 장면에 희망이라는 걸 담아놨던 것 같아요. 아마 안중근 선생님께서 바라셨던 대한 독립 만세, 대한의 독립, 완전한 자주 독립을 꿈꿨던 그런 희망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꼬레아 우레, 러시아 말이죠. 안중근 선생님이 하얼빈역에서 잡히면서 마지막으로 외쳤던 말이 꼬레아 우레, 대한민국 만세였죠. 러시아어로 된 건데요. 이 혼성합창으로 꼬레아 우레와 함께 유방 백세를 부르게 됩니다. 이 장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잘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계단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톨 무대마다 이렇게 엘리베이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는 무대가 가만히 있고 뒤에 무대는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무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희망의 상승,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에 빠지지 않길 바라면서 또 다른 희망의 메시지를 담았던 그런 무대 구성인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유방 백세를 부르면서, 꼬레아 우레와 유방 백세를 부르면서 이제 하늘에선 꽃가루가 떨어지고 독립 만세와 함께 사람들의 손에는 태극기가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스태프들이 나와서 그 꼬레아 우레, 유방백세였죠. 유방백세를 부르면서 마지막 하늘에선 꽃가루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청소년 시립합창단하고 그 다음에 예술의 전당이 공동으로 기획해서 만든 작품이거든요. 얼핏 보면 이 시립 청소년 합창단은 이렇게 중고등학생, 청년, 그러니까 대학생까지 있죠.
뭐 프로라고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립 청소년 합창단이 이 대전 예술의 전당과 함께 힘을 모아서 기획으로 한 이 마지막 편지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조국에 대한 어떤 소중함, 그리고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아픔들, 사랑하는 가족과 자식, 아내, 부모님, 어머님을 다 뒤로하고 죽음을 결사하고 독립운동을 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들, 그것들을 통해서 마지막 편지라는 어떤 무거운 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편지가 단순히 절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다른 희망의 메시지로 드러나길 바랬던 윤상호 연출의 이야기. 오페라에서만 브라보, 브라바, 브라비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마지막 장면에서, 커튼콜 장면에서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면서 브라보를 외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의 삶의 마지막 장면은 어떻게 됐으면 좋을까, 뭐 유서 뭐 이렇게 쓰고, 전쟁터에 나가시는 분들이 유서도 쓰고 이렇긴 하지만, 독립운동을 위해 떠났던 사람들이, 그들이 남겼던 마지막 편지, 그것들을 모아서 옴니버스로 꾸며낸 이야기들, 유관순 열사와 윤봉길, 김구, 안창호, 안중근 의사,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대한민국이 얼마나 소중한 나라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그 메시지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음악극이라는 요소로 표현을 했는데, 음악과 함께 연극적 요소가 같이 들어갔는데요. 아마 이게 5월에 공연을 했죠. 5월 19일, 네, 지난주 토요일 5시에 공연을 했는데, 광복절쯤 했으면 어땠을까? 그럼 더 감동이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이때 보면서 촬영하면서 이렇게 막 마음이 울컥울컥하고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아내를 못 보게 된다라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못 보게 된다라면 어땠을까? 참 쉽지 않은 결단을 했던 이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 독립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애국 열사들의 뜨거운 삶을 그렸던 마지막 편지. 이 합창음악곡으로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뭐 다음에 또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박수도 치고, 또 그 자기들 친구들이 올라갔다고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많이 왔었는데요. 이 음악극을 보고 좀 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또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음악극, 합창음악극 마지막 편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시 또 댓글 달린 거 있나요? 확인해보고 또 댓글이 없군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또 최문석, 김재술, 정부화 선생님, 김태민, 조규정, 조민정, 김문정, 이범진 선생님, 김용구 목사님도 보시고, 남재건 장로님 감사합니다. 김준원, 정상영, 김남표, 이강호, 이강호 연출 선생님, 지난번에 꽃이판 뜻 할 때 모셨으면 좋았을걸. 네, 오늘 이렇게 공연 소개하는 남자, 오늘은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 열사들의 뜨거운 삶을 그린 마지막 편지 음악극으로, 합창음악극을 이제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작품 갖고 올지 모르겠는데, 언제나 늘 재밌는 공연으로 열심히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